안녕하세요, 미즈모입니다. 오늘 2018년 12월 이후로 3년 만에 첫 금리 인상이 있었는데요. 일단 오늘 FOMC 미팅, 연준이 발표한 중요한 노트를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후 앞으로 어떻게 투자 방향을 잡는 게 좋을지, 그리고 기본적 분석으로 봤을 때 지금 환경에 투자하기 좋은 주식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자, 그래서 정확히 3년 4개월 만에 오늘 첫 금리 인상이 있었는데요. 일단 0.25%를 올렸고요. 많은 분들이 0.5를 올릴까봐 굉장히 두려워하셨는데 다행히 0.25를 올린 케이스고요. 그렇지만 올해 6번을 더 올릴 거를 예상하고 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더 허키시한 스탠스니까 저는 시장에 별로 도움이 안 됐다고 보고요. 또 밑으로 가서 이 노트를 보시면요. Members also pared expectations for economic growth this year and sharply raised their outlook for inflation. 이 뜻은 예상보다 성장률이 둔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 inflation expectation은 지금 더 올라간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기사를 보시면요. Fed interest rate forecast signals willingness to sacrifice growth to stop inflation.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성장률을 둔화시킬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 많은 주식들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많은 악재가 현 주가 가격에 반영됐다고 저는 보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금리 올릴 확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요. 이미 지금 0.25인 상태입니다. 즉 다음 미팅 때 0.25 더 올릴 확률이 67%, 0.5 올릴 확률이 지금 33%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달에는 1까지 올릴 확률이 제일 높죠. 즉 두 미팅 때 3번 올릴 확률이 제일 높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한 번씩 올릴 확률이 제일 높아요. 즉 지금 올해 말까지 이미 한 번은 올렸으니까요.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까지 올릴 확률이 지금 제일 높아진 상태입니다. 즉 CME 와치로 봤을 땐요. 올해 말까지 지금 7번 더 올릴 확률이 제일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7번을 올리면요. 그게 2%가 된다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1년 만에 엄청나게 많이 올릴 거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올라온 기사로 봤을 땐요. 올해 6번 올릴 확률이 제일 높다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 6번이나 7번이나 지금 비슷한 확률에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다음은 오늘 연준이 리포트한 자료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보시면 2022년 말쯤에 지금 보시다시피 이쯤에 제일 포인트가 많은 걸 딱 보실 수 있죠. 1.75에서 이 사이가 확률적으로 제일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2023년에는 한 3% 정도 거의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2024년에는 그 3%를 유지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연준이 한 2.5가 알맞는 금리라고 지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금리 인상이 올해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인플레이션 숫자가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저는 전쟁 이슈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줄면서 서플라이 체인 이슈도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이 내려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즉 첫 몇 번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확정됐다고 보는데요. 나중에 서플라이 체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굳이 이렇게 많은 금리 인상을 한꺼번에 할 필요가 있을지 저는 고려해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3월에 2022년 금리 올릴 확률을 확인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0.5랑 0.75, 즉 2번, 3번 올릴 확률이 제일 높았죠. 지금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 확률이 높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인플레이션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면 또 이 확률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앞으로 꼭 모니터링 하셔야 되는 게 전쟁 이슈예요. 전쟁이 해결이 되면요. 저는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내려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일부분은 푸틴의 손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현재 미국 에코노믹 상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GDP 숫자가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마이너스 2%가 나왔다가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5%까지 올라갔는데 올해 아직도 지금 3%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내려오면서 전체적인 평균 2%를 지금 타겟으로 나중에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GDP 숫자가 아직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금리 인상을 해도 지금 현재 경제적인 컨디션이 윗스탠드 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unemployment rate, 실업률도 한번 봐볼 텐데요. 실업률도 2020년에 급등했다가 지금 많이 내려온 상태이죠.
그리고 2022년에는 지금 3%를 타겟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한 3년 동안 그 퍼센테이지를 꾸준히 유지해주고 나중에는 한 4%로 보고 있죠. 이 숫자 자체도 지금 굉장히 좋은 시츄에이션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PC 인플레이션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참고로 인플레이션 리포트에 따라 그 인플레이션 퍼센테이지가 조금 다를 수도 있으니 그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코로나가 터진 이후 자연스럽게 내려갔었는데요. 작년에 엄청나게 스파이크업해서 5% 이상 올라간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근데 앞으로 프로젝션을 봤을 때 지금 4% 정도로 올해 내려올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2023년과 2024년에 꾸준히 더 내려올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설명해 드리면요.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많은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해결이 되면 그 많은 금리 인상 확률이 더 내려올 거고요. 특히 지금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경제적인 시츄에이션이 생각보다 괜찮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이런 몇 번의 금리 인상 때문에 미국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있을지 없을지가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기업 같은 주식을 볼 때 계속 이렇게 꾸준히 좋은 매출 성장률이 있는지, 계속 이렇게 EPS, earning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직까지 엔비디아나 또 이런 테슬라 같은 주식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있거든요. 이 실적의 성장률이 앞으로 둔화되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시면서 투자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투자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요. 일단 단기적으로는요.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 수혜주가 안전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전쟁이 해결이 되면은 충분히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숫자가 아직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잖아요. 자, 장기적으로 볼 때는요. 빅테크는 하락할 때 매수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 계속 꾸준히 좋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 환경에서는요. 아직도 PE가 비교적으로 낮고 캐시플로우랑 마진율이 좋은 주식에 투자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주식이 그냥 꾸준히 계속 끝없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요. 어느 정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스윙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핀비즈 화면에 돌아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핀비즈를 one day, one week, one month 이런 퍼포먼스로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근데 여기서 유용한 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PE로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요. 성장률도 있으면서 PE가 낮은 주식에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forward PE로 필터하는 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forward PE로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일단 빅테크 주식들을 비교했을 때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보다 조금 더 아래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번에 15:1 스플릿도 있으면서 지금 성장률도 굉장히 좋고 거기다가 forward PE도 더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세 주식들 중에서 구글이 제일 괜찮은 상태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의 임팩트도 덜 받을 걸로 전 보여지고요. 그리고 테슬라랑 엔비디아는 PE가 비교적으로 좀 높다고 보실 수 있는데 하지만 어마어마한 성장률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씩 하락할 때 투자하는 거는 반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주식들 가시면요. 지금 눈에 딱 띄는 게 있어요. 오로데스크가 비교적으로 PE가 조금 더 낮은 편인데 저는 사실 이 주식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여기서 좋아하는 주식은 PE가 좀 높긴 하지만 서비스나우란 오로데스크고요. 자, 오로데스크를 보시면요. 오로데스크는 올해도 34% EPS 성장률, 내년에도 22%를 예상하고 있고요. 이미 엄청나게 많이 조정을 받은 주식이고 또 데일리로 가서 보시면요. 지금 마진율도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좋은 마진율 비즈니스고 확실히 수익도 있고 PE도 5년 레인지로 봤을 때 지금 역대급으로 낮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식은 언젠간 저는 반등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괜찮은 가격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서비스나우는 발류에이션으로 볼 때 조금 비싸다고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꾸준히 지금 몇 년 동안 25%에서 30%의 EPS 성장률을 유지해주고 있고 또 매출 성장률을 봤을 때도 지금 전혀 슬로우 다운이 없죠. 인플레이션의 에펙트를 받지 않는 주식 중 하나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비스나우가 하락했을 때는 시장이 조정을 받았을 때입니다. 지금 보시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주식이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미 하락한 가격에서 어느 정도 조금씩 투자하는 거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미컨덕터 쪽을 이제 봐보면요. 장기적으로 볼 땐요, PE가 높긴 하지만 엔비디아랑 AMD가 제일 좋은 상태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안전하게 투자하시고 싶으시면요, ABGO랑 퀄컴이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발류에이션이 제일 적긴 하지만 지금 러시아 익스포저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예요. 만약 전쟁이 해결이 되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큰 포텐이 있는 주식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금융주도 한번 내려가서 볼 텐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은행주가 PE가 좀 낮은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아서요. 그래서 앞으로 전쟁이 좀 슬로우 다운이 있고 금리 인상이 계속 꾸준히 이어지면요, 저는 은행주도 괜찮은 상태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비자랑 매스터카드가 올해 성장률이 조금 더 좋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전 페이팔이 굉장히 저렴한 상태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4P가 18밖에 안 된 상태이고요. 자, 이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주식들을 또 알려드리면요. 세미컨더 이퀴프먼트 쪽에는 지금 어플라이 매트리얼스랑 램 리서치가 PE가 굉장히 낮아요. 이 두 주식도 지금 전쟁 때문에 조금 임팩트를 받고 있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충분히 포텐이 많은 주식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디즈니랑 넷플릭스 둘 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근데 전쟁 이슈가 해결이 되면 저는 넷플릭스보다는 디즈니가 단기적으로 조금 더 포텐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가치주로 봤을 때는 파이저가 아직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케이스가 늘어나고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 유지가 되면 파이저 같은 주식은 안전하면서도 꾸준히 올라갈 만한 주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 유지가 되면요, 이런 코카콜라랑 월마트랑 P&G 같은 주식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도 저는 타겟이 좀 저렴한 편에 있다고 생각이 돼요. 최근에 바이백도 있었고 실적 발표도 좋았고 PE도 제일 저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주식은 조금 안전하게 조금씩 더해도 괜찮은 상태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리고 인더스트리얼 쪽도 인플레이션에 어느 정도 수혜주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저는 Farming and Heavy Machinery D랑 캐터필러를 조금 좋게 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전쟁 때문에 페덱스가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이 주식도 지금 4P가 10 아래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력적인 가격에 있는 상태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점 매수, 고점 매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화면을 보시면 핫한 성장주죠. 업스타트라는 성장주인데요. 이 주식은 최근에 이렇게 딱 지지선과 저항선 라인을 그려봤을 때 이 지지선 레벨에서 항상 반등해줬고 이 저항선 레벨에서 리젝트를 했었죠. 자, 여러분들이 주식이 이렇게 하락을 한 다음에 이 저점 레벨에서 매수한 다음 꾸준히 지켜보시다가 이렇게 스톡캐스틱이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하시고, 또 주가가 이렇게 크게 하락한 다음에 스톡캐스틱이 이렇게 20 아래로 내려왔을 때 다시 매수하시면서 이런 스윙을 생각하시면요, 좋은 수익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저점에 매수하셔서 이 고점 근처에 매도하셨으면 이것도 벌써 85%나 되는 상태입니다. 자, 또 하나의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니오라는 주식이 있는데, 니오라는 주식도 보시면 이렇게 하락 트렌드가 딱 만들어져 있어요. 이 라인을 지지선으로 볼 수 있고 이 라인을 저항선으로 볼 수 있죠. 오늘 보시면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어요. 25%가 상승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지지선 근처에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니오 같은 경우는 여기를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더 상승 여력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욕심 안 부리고 이 저항선에서 지금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시는 게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런 저점 레벨을 잘 보시고 이런 고점 레벨을 잘 보시고 이런 선만 잘 그리셔도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만 잘 하시면요, 나중에 주가가 상승했을 때 여러 가지 좋은 초이스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